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 기업의 주가를 넘어 인류의 고통을 자본의 기회로 전환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흔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관리의 이면에는 매일 자신의 몸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무려 100년 넘게 이어진 잔혹한 루틴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의 환자들에게 이 주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굴레였고,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에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수익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이 철옹성의 균열을 내기 위해 알약 하나를 들고 유럽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단순한 신약 개발이라 부르지만 저희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인슐린 권력 지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기술적 선전포고이자 거대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적 전환점입니다. 대체 이 작은 알약 하나에 어떤 경제학적 설계가 숨겨져 있기에 세계 시장이 술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구조를 분석해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룰은 바로 피하 주사 방식입니다. 1921년 인슐린이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환자들은 신체적 통증은 물론이고 주사 부위가 변형되는 지방 위축증,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투약해야 하는 심리적 위축감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 방식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혁신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거대 빅파마들에게 환자의 불편함은 곧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주사기와 펜리들, 그리고 주사제라는 견고한 공급망은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되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막아왔습니다. 즉, 고통의 유지가 곧 이익의 극대화로 연결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불편에서 편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글로벌 당뇨 치료제 시장은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효능은 유지하되 투약은 간편하게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타겟팅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인슐린 시장에서 주사기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제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거대한 물류 시스템과 의료 인프라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파괴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불편함을 왜 지금까지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대중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진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성분이나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단어에 열광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진짜 시장을 통째로 먹어치우는 포식자는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미 검증된 약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제품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나 불편함을 완벽하게 개선한 제품을 의미하죠. 삼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SCD-503이 바로 이 전략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인슐린이라는 성분 자체는 이미 10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안전성과 효과가 완벽히 입증된 물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몸속으로 넣느냐였죠. 삼천당 제약은 새로운 성분을 발굴하는 도박 같은 모험 대신 이미 검증된 인슐린을 먹는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까요? 경제학에는 전환 비용 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존에 쓰던 제품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옮겨갈 때 느끼는 저항감을 말하죠. 만약 완전히 새로운 당뇨 치료제가 나왔다면 의사와 환자들은 부작용이나 효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선뜻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먹는 인슐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효과는 내가 매일 맞던 주사와 똑같은데 고통만 사라진다면? 환자들에게 시장 이동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주사제 중심의 마케팅과 공급망이 단 하나의 알약에 의해 순식간에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즉, 삼천당의 기술은 단순히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 지배자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비대칭 전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매력적이고 확실한 아이디어가 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전 세계 천재 과학자들이 100년 동안 마주했던 거대한 장벽, 그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본질적으로 매우 연약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듯 인슐린 역시 입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 위장의 강력한 산성 성분과 소화, 효소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제약사들이 먹는 인슐린 개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약을 두껍게 코팅하거나 흡수 촉진제를 섞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인슐린이 위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장벽을 뚫고 혈관까지 도달하는 흡수율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주사기가 100년 넘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거대한 화학적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물리적, 화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제형 기술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단순히 인슐린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슐린이라는 깨지기 쉬운 보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최첨단 장갑차를 개발한 것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위산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하고 소장의 점막을 통해 혈액 속으로 효율적으로 침투시키는 정교한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10년의 세월은 단순한 연구기간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시간입니다. 후발주자가 지금 당장 연구를 시작한다 해도 삼천당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따라잡기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년의 집념 뒤에 숨겨진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선 플랫폼, 권력의 실체를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인슐린 그 이상에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진짜 무기는 사실 인슐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슐린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기술적 그릇에 담긴 첫 번째 내용물일 뿐이죠. 그 본질은 S-PASS라 불리는 독자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에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제품 판매 수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플랫폼 권력을 창출합니다. S-PASS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작고 정교한 특수 장갑차와 같습니다. 연약한 단백질 약물을 나노 단위의 캡슐로 꼼꼼히 감싸서 위산이라는 폭격을 뚫고 목적지인 소장 점막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갑차 안에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고분자, 단백질 약물도 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 역시 주사제입니다. 만약 삼천당의 S-PASS 기술이 인슐린에서 그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이 기술은 곧바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수평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천당 제약은 이미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병행하며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국산 플랫폼 기술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기술이 표준이 되는 순간 전 세계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신약을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 삼천당의 통행료를 내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선 기술 권력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술 권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경제망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한국의 이 작은 기업을 두고 공포와 러브콜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최근 유럽의약품청 EMA에 임상계획 CTA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 자본 시장에 던져진 거대한 파동과 같습니다. 기존의 주사제 중심의 인슐린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 빅파마들에게는 자신들의 수익 모델이 붕괴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놓쳐선 안 될 황금 티켓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의 90% 이상은 사노피,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릴리라는 세 개의 거대 공룡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촘촘하게 짜인 유통망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삼천당의 경구용 인슐린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주사기 기반의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생산 라인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주사 보조기구 업체들과의 파트너십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이들 빅파마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삼천당의 기술을 공격하거나 폄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기술을 선점하여 경쟁사를 따돌리는 기술 수출 라이선싱 아우트의 파트너가 되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파트너십 논의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향후 10년의 글로벌 제약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짓는 치열한 정보전과 자본의 수싸움입니다. 결국 삼천당 제약의 유럽 임상은 대한민국 제약 산업의 위상을 복제약 제조국에서 원천 기술 수출국으로 격상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이 기업의 임상 데이터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되는 순간 조 단위의 기술료와 로열티가 흐르는 새로운 물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단순히 주식 차익만을 생각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는 우리 눈앞의 시장 생태계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사기 시대의 종말이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지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알약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제약업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을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목격하게 될 변화는 이른바 주사기 경제의 쇠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슐린 펜, 니들, 그리고 주사 보조기구를 생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누려왔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표준이 바늘에서 알약으로 넘어가는 순간 거대한 제조 설비들은 순식간에 유유자산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구용 약물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장비가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 CGM입니다. 주사제의 가장 큰 단점은 투약의 번거로움 때문에 환자들이 정기적인 혈당 데이터 관리를 포기하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약으로 투약이 간편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환자들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혈당 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알약 하나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즉, 투약의 편의성이 데이터 관리의 정밀함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의료 데이터 비즈니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천당 제약은 이미 인슐린을 넘어 위고비 제네릭 등 후속 파이프라인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뇨 치료를 넘어 현재 전 세계 자본이 가장 뜨겁게 몰리고 있는 비만과 대사질환이라는 10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사기 없이 비만을 치료하고 당뇨를 관리하는 시대, 삼천당은 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치밀한 로드맵을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 뒤에는 차가운 현실의 숫자도 존재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우려하는 적자라는 지표,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숫자에 가려진 진짜 모멘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적자라는 단어는 대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삼천당 제약과 같은 플랫폼 기술 기업의 적자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 소멸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거대한 시장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자본의 자산화 과정이자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현재 겪고 있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R&D 지출은 40조 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유럽 임상 비용은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경쟁자들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 장벽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숫자는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임상 마일스톤의 도달 시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기대되는 임상 승인 소식, 그리고 이어질 임상 데이터의 공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제1형 당뇨 대상 임상은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변수가 적고 가장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타겟을 공략함으로써 자신들의 S-PASS 기술력이 완벽하게 작동함을 증명하려는 천재적인 전략이죠. 이 데이터가 글로벌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 재무제표상의 적자는 순식간에 역대급 기술 수출 실적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조만간 한국산 알약이 전 세계 당뇨 환자의 식탁 위에 놓이고 수십 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글로벌 제약 지형도가 대한민국 기업에 의해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기술의 변곡점 앞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탱할 가장 중요한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일일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코 승리하는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재무제표의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삼천당 제약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집념의 시간과 그 시간이 만들어낸 기술적 가치입니다. 바이오 산업에서의 투자는 흔히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된 투자는 다릅니다. 삼천당 제약이 선택한 행보를 보십시오. 그들이 굳이 까다로운 유럽 시장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등 변수가 많은 제2형과 달리 인슐린 결핍 자체가 원인이기에 약물의 효능을 가장 순수하고 정밀하게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입니다. 즉,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데이터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천재적인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 데이터가 증명되는 순간 시장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의 가치는 비로소 거대한 자본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업이 가진 플랫폼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S-PASS 기술은 인슐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만, 성장호르몬, 항암제 등 단백질 신약 시장 전체가 삼천당의 잠재적 영토입니다. 기업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인내심, 그리고 기술적 장벽이 어떻게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통찰력이야말로 이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늘이 사라진 자리에 알약이 놓이고 그 알약이 글로벌 금융의 물길을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숫자의 집합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혁신에 동참하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삼천당 제약이 쏘아올린 작은 알약이 어떻게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권력 지도를 재편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100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했던 위산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읽는 치밀한 경제학적 설계였습니다. 주사기 시대의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신호탄이겠지만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멈추기 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앞날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